학원 모의고사를 언제 보더라? 중딩? 10월 중순인가? 말했다시피 그 중등 교재, 내신 대비 교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내신 대비 교재랑 병행한다고 했어요. 알았죠? 병행할 거고요. 수학, 공통 수학 1, 뭐 실제로 우리가 공통 수학 2를 나가겠죠. 프린트로 제시한다 했어요. 공통 수학 2랑 내신 대비를 병행할 겁니다. 알았죠? 아마 설날 기준, 미안해요. 추석 기준으로 그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한 달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 점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난 개인적으로 그 점수에 의의를 두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은 뭐 그거 의의 두는 거는 신경 뭐 최대한 독려하겠고요. 중간고사 안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기말고사 대비가 진행될 거예요. 3학년은. 그쵸? 실제로 여러분 시험 보는 건 11월 말이니까. 그래서 그 얼마 뒤에 또 다시 내신 대비 문제집이 또 나올 겁니다. 2학기용. 그 기말고사용. 그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진도를 나가는 거는 이번 주까지만 진도를,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는 이번 주까지만 아마 선행이 올인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확정은 아니에요. 그 교재가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이미 인쇄는 된 상태라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중학교 거랑 병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거 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말에 내신 끝나면 바로 그럼 다시 공통수학 1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병행하는 동안 공통수학 2의 일부분을 한다 했죠. 근데 그 일부분 하는 부분이 조금 말다시피 좀 어렵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강조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공통수학 2의 앞부분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되겠죠. 그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좀 큰 이제 길게 끌고 가는 도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보통 그거를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해서 좀 천천히라도 오래 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각설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냥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합을 이용한 활용 파트에서 첫 번째 도형의 활용과 그 다음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전히 조합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NC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1159번에 있는 유형 22부터 진행을 해보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으로 별을 만들었습니다. 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별로 서로 다른 점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요. 이게 서로 다른 직선이라는 게 무슨 멘트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얘를 골라서 이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쵸? 직선이라는 건 양쪽 끝으로 한없이 진행되는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을 골라서 그은 직선과 이 둘을 그어서 그린 직선이 어때요? 똑같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직선을 찾는다는 건 점 2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점 2개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르면 직선 하나가 나오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중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간단합니다. 일단 이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른다는 게 전체의 개수죠. 자, 말했다시피 중복되는 걸 빼려고 해요. 중복되는 걸 빼려고 한다. 중복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복되는 이유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즉 두 개만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냥 하나의 직선이 되는데 세 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건 여기 있는 애들끼리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저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걔네들끼리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고른 것도 이 두 개를 고른 것도 하나의 직선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나머지들은 다 중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나는 지금 이 직선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 실제로 봐봐. 얘를 골랐을 때 하나, 이거 골랐을 때 둘, 이거 골랐을 때 셋, 이거 이렇게 골랐을 때 넷, 이렇게 골랐을 때 다섯, 이렇게 골랐을 때 여섯. 즉, 이 네 개의 점으로 6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지만 나는 이 6개 중에 5개는 버려야 된다고, 맞죠? 5개를 빼고 싶은 거죠. 6개를 다 빼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는 세야 되거든.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들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중복되는 건데 문제는 한 개는 세야 돼. 한 개는 세야 됩니다. 당연하지. 난 직선을 다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걸 빼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한 개는 세줘야 돼요. 자, 이때 내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형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5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10C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45에서 곱하기 5가 아니었죠? 25를 빼는 거랑 20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세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개수가 많아질수록 얘가 편해집니다. 근데 여긴 점이 20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직접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해서 여기 10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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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다 세줘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권장하지 않는다. 이 방법을 연습하려고 해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고르는 거라면 다음과 같이 세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1164번을 볼 수 있습니다. (1164번에서) 16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삼각형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난 이 16개의 점을 기준으로 3개를 고르는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3점을 고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16개에서 3개를 고르면 이렇게 만약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3개를 고르면 어떻게 돼? 이게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이 안 되는 애가 있다는 거야. 삼각형이 안 되는 애를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렬로 정리된 이 점들이 말 그대로 일렬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 3개를 고르는 건 삼각형이 되지 않음을 이용해 문제를 풉니다. 즉, 이 4개의 점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것은 이렇게 세 개를 고르는 것도 이직선, 이렇게 세 개를 고르는 것도 이직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세야 되는 건 내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 삼각형이 안 되는 건데 그러한 경우가 몇 개 있는지를 세줘야 돼요. 내 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있다는 거죠. 10개를 빼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순히 4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점이 일렬로 되어 있어도 얘도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점 중에 3점을 고르는 경우도 빼줘야 되는데 3점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1개, 2개, 3개, 4개 이 4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4만큼을 빼줍니다. 16C3이라는 것은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4C3은 4C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4 곱하기 10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5, 8, 40, 560에서 44를 뺀 516이라는 답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숙제를 여기까지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좀 어렵습니다. 고려할 게 되게 많죠. 단순히 조합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 경우를 세주는 도구입니다. 이걸 이제부터는 직접 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돼요. 516개를 어떻게 직접 세? 그런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69번)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조합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요? 평행사변형. 어떤 걸 평행사변형 말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 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평행해야 되고요. 얘도 평행할 때 평행사변형이 돼요. 즉,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직선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서 평행사변 개수 물론 직접 세도 되겠죠. 많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 말했듯이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가 있어야지 평행사변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세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가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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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평행사변이 딱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69번에서 n개의 세로선과 n 플러스 2개의 가로선이 있을 때 이걸로 평행선을 만들려면 세로를 n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를 n 더하기 2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동시에 연달아 고르는 것이므로 둘을 곱해주면 그게 210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NC2와 N 플러스 2, C2라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 썼을 때 2 곱하기 1 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210인 것이며 그에 따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이 84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4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이거 전개하고 넘기고 풀면 되나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적당히 대입하라 했죠. 그쵸? 자,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안 될 테니까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n에다 n 플러스 2에다 뭐 대입해? 자, 1부터 대입해? 뭐 대입할까? n 플러스 2에 생각을 해야 돼요. 4개를 곱해서 840이죠. 840은 기본적으로 뭐랑 뭐의 배수예요? 떠오르는 거. 일단 10의 배수네. 5도 있어야 되고 짝수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또 뭐의 배수예요? 8? 8의 배수예요. 그럼 8이 있어야겠네. 그쵸? 근데 5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며. 그럼 8765가 제일 적당하겠네. 맞아요? 8765 곱하면 어떻게 돼요? 56 곱하기 30이라 1500이 넘죠. 그래서 안 되네. 실패. 그럼 그 다음 뭘로 바꿔야 돼요? 너무 크잖아. 그치? 그럼 뭐여야 돼? 7654여야겠죠. 그래서 42랑 20을 곱하면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n은 얼마? 5가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적당히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할 때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152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좀 개념 좀 잠깐 볼게요. (152페이지) 마지막 개념입니다. 분할이에요. 다른 말로 조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짜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조를 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쵸? 자, 그 조를 짜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걸 특별 취급하는 이유는 조짜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공통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런닝맨이라고 알아요? 런닝맨. 본 적 있어요, 런닝맨? 우리 멤버를 한번 읊어보면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송지효, 양세찬. 이번에 한 명 더 들어왔지만 6명이라고 취급하겠습니다. 얘네를 조를 짤 거예요. 세 조를 짠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몇 명 해요? 두 명 하겠죠. 자, 그래서 조를 짭니다. 그럼 이 조 짜는 걸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 거냐는 거야. 조를 짜는 거. 일단 6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6명 중에 2명을 골라요. 60. 그럼 2명 이렇게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몇 명 남았어? 4명 남아있죠. 그래서 그 4명 중에 2명을 또 고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명만 남았잖아? 그쵸? 그럼 2명이 다 나뉘었죠. 자,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 6시2라는 것, 이 6명 중에 2명 고르는 거죠. 맞아요?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내가 만약에 유재석이랑 김종국을 골랐어. 그럼 이제 4명 남았죠? 4명 중에 2명을 고릅니다. 지석진이랑 하하를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송지효랑 양세찬이 남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아니죠. 피디님, 저기 유재석이랑 김종국 붙어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요. 바꿔주시죠.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를 다시 짜기로 했어. 6시2는 어쨌든 6명 중에 랜덤으로 2명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명 뽑았더니 양세찬, 송지효가 뽑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잖아. 처음에 뽑는 6시2가. 근데 그 다음에 뽑은 게
하하, 지석진이에요. 그리고 유재석, 김정국. 자, 분명히 다시 뽑았죠?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르죠? 근데 실제로 조가 달라요. 조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뽑았을 때 동일한 인원들을 두 명을 뽑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이 뽑은 순서는 달라질지언정 실제로 구성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건 다른 조라고 다른 경우의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중복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당장 첫 번째 유재석, 김정국 뽑히고 그냥 제비뽑기를 뽑은 거야. 뽑고 그 다음에 송지효, 양세찬이라고 뽑고 그 다음 지석진, 하하가 남은 두 명이니까 뽑았어도 이래도 똑같은 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겹쳐. 그게 어떻게 겹친 거냐면 이 두 명으로 만든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만큼을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면 그건 나누어 주기로 해요. 그걸 우리가 조합에서 이미 선택했죠. 배열하는 만큼을 나누어 준다.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게 조짜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중복은 뭐냐면 지금 뽑기를 하잖아. 그치? 뽑기를 할 때 뽑는 개수가 같은 개수만큼의 배열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뽑는 개수, 지금 2개씩 뽑는 게 3개죠. 뽑는 개수 2개씩 뽑는 게 3개 있죠. 맞아요? 2개씩 뽑는 게 3개 있잖아. 그럼 그거 배열만큼, 3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누어줘야 중복이 해결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요? 이게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사실 교육과정 외라고 지금 교재에 적혀있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원래 학교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엔 안 나와요. 3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3학년 때는 이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 실제로. 실제 1학년 교과서에도 없고 3학년 교과서에도 없는데 근데 수능엔 나와. 왜냐면 3학년 교과서에 이미 그게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해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능에 안 나오는 건 잘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이건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확통이 어쨌든 수능 과목이에요. 경우의 수 파트가 수능 과목이라서 반드시 여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문제로 형성한 게 117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자, 이렇게 6개의 과일이 있는데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아달라 했어요. 뭔 말이에요? 몇 개씩 나누어 담아야 했어요, 바구니에? 바구니 3개에 6개를 담을 거야. 몇 개씩 담아야 돼? 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2개가 개수가 똑같도록 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1개, 4개를 담았는지 1개, 2개, 3개를 담았는지 2개를 담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3개로 나누어 풀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계속 조합해서 뭐 적어도 이런 거를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자, 1개, 4개로 나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6개 중에 1개를 고릅니다. 골랐죠? 그 다음 또 5개 중에 1개를 골라요. 남은 4개는 전부 다 몰빵합니다. 자, 문제가 뭐라 했냐면 뽑는 개수가 같은 개수만큼 배열한다 했어요.
뽑는 개수가 한 개짜리가 몇 개 있어요? 두 번 떴죠? 맞아요? 그럼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넣은 거랑 감, 배, 귤, 사과, 참외, 키위 넣은 게 똑같다는 거죠. 이 둘의 배열만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한다? 나눠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뽑는 개수가 한 개 뽑는다, 두 개 뽑는다, 세 개 뽑는다, 뽑는 개수가 같은 게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으로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는 아까 전에 했죠. 6개 중에 2개를 뽑고요.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3팩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6C1, 5C1, 2분의 1, 15 6C1, 5C2 곱하기 1이네요. 6C2, 4C2 곱하기 6분의 1에서 15 이 셋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왜 3팩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기 6명 중에 2명을 뽑을게요. 왜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이죠? 왜 이거야? 왜 6C야?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아니 그러니까 6C는 표현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6C의 계산이 왜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이야? 이거를 이해 못하고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았죠? 조합을 할 때 우리가 6개 중 2개를 뽑는다라는 개념이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인 이유는 이 2팩이 중복의 의미였습니다. 중복. 그러니까 이 6명이 있고 야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서 라고 하면 6 곱하기 5인 건 받아들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뽑힌 애가 예를 들어 유재석, 김종국이야. 그쵸? 이럴 수 있잖아. 김종국, 유재석이야.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근데 내가 단순히 2명을 뽑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일렬로 나열한다는 순열이라면 2명을 뽑는 건데 유재석, 김종국이 온 거랑 김종국, 유재석이 온 거랑 이게 뽑은 게 달라? 결국 6명 중에 뽑힌 사람은 김종국이랑 유재석이잖아. 그치? 달라? 같죠?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5로 일단 일렬로 배열한 것만큼을 세준 다음에 이 2개가 중복돼.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만큼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2팩토리얼은 사실상 한 가지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팩분의 6 곱하기 5가 조합인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6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6명 중에 3명을 고르는데 예를 들어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이 뽑혔다고 합시다.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을 뽑는, 그러니까 일단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6C3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3팩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표현해요. 맞죠? 그럼 이 6 곱하기 5 곱하기 4의 의미는 자, 3명 뽑겠습니다. 차례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6명, 그 다음 올 수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 올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문제는 여기에 유재석, 김종국, 지석진이 온 거랑 난 지금 뽑을 거잖아. 일렬로 세운 게 아니라 유재석, 김종국, 지석진이 온 거랑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이 온 거랑 김종국, 지석진, 유재석이 온 거랑 김종국, 유재석, 지석진이 온 거랑 지석진, 김종국, 유재석이 온 거랑 지석진, 유재석, 김종국이 온 게 사실상 얘네들 3명이 왔다는 한 가지 경우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배열하는 만큼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조합의 의미입니다.
중복되는 것만큼 나눈다가 조합의 의미예요. 이 6개를 한 개 취급한다는 거죠. 6개를 한 가지 취급하겠다. 배열까지 따지면 6개인데 우리는 배열을 없앨 거니까 그냥 한 가지처럼 취급이 된다라는 게 조합이라고. 조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뽑아놨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얘네들을 두 명으로 뽑을 거야. 그래서 뽑아놨더니 유재석, 김종국, 지석진, 하하, 송지효, 양세찬이 이렇게 뽑혔다고 합시다. 얘네들 뽑혔어. 근데 6C2에는 유재석, 김종국, 양세찬, 유재석, 김종국 뽑힐 수 있고, 김종국, 지석진이 뽑힐 수도 있고, 하하, 송지효가 뽑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뽑힐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유재석, 김종국, 지석진, 하하, 송지효, 양세찬 뽑은 것과 유재석, 김종국, 송지효, 양세찬, 지석진, 하하를 뽑은 게 똑같잖아. 맞아요? 이거 이렇게 뽑으면 쟤네들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저거 달라졌다고 인식할 것 같아 걔네가?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또 이런 경우가 뭐 있는데 지석진, 하하, 송지효, 양세찬, 유재석, 김종국 뽑은 거나 지석진아, 유재석, 김종국, 송지효, 양세찬 이렇게 뽑은 거랑 아니면 송지효, 양세찬, 지석진, 하하, 김종국, 유재석, 송지효, 양세찬, 김종국, 유재석, 지석진의 하하. 지금 문제는 6C, 4C, 2C가 다 달라요. 그쵸? 뽑는 건 다르잖아. 근데 그렇게 뽑아서 나온 이 6개는 사실상 동일 취급된다는 거죠. 한 가지 취급. 그래서 이렇게 뽑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목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2명씩 뽑고 있기 때문이에요. 뽑는 개수가 같은 것들은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 배열만큼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여기 한 개, 4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한 개, 4개를 뽑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 감, 귤, 사과, 키위까지 뽑은 게 이 바구니랑 배 하나만 있으면 좀 별론 것 같아 해서 다시 뽑았어. 오케이. 종이 뽑기 또 누구에서 뽑았어. 딱 뽑았어. 첫 번째 바구니는 감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구니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바구니는 배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달라졌니? 안 달라졌다고. 왜 이게 같다고? 하나하나를 배열하는 이 팩만큼이 중복이 뜨기 때문이에요. 그 중복되는 것만큼은 뭐라고 하자고? 나누어 주자고. 이해가요? 그래서 같은 게 1, 1, 두 개가 같아서 2팩으로 나눠주고요. 얘는 2, 2,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 2, 2가 똑같은 게 3개 있잖아. 3팩으로 나눠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중복되는 건 뭐 하자? 자, 그럼 설명 나온 김에 아까 내가 도형에서 직선에서 중복되는 거 왜 뺐죠? 아까 뺐잖아. 지금 나누고. 무슨 차이야? 아까 직선, 아까 별 그리기 할 때 이거 고르는 거랑 이거 고르는 게 똑같으니까 빼자며. 아까는 뺐는데 왜 지금 나눠? 왜 나눠? 중복되는 건 나눈다며 방금. 여기 중복되는 건 뺀다며. 왜? 뭐라고? 안 됩니다. 그 표현은 적당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이 일어나냐 아니면 중복이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냐 그 차이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이 두 점을 골랐을 때도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죠. 이 두 개를 골랐을 때는 이 두 개가 골랐을 때만 중복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내가 배감을 뽑든 귤, 키위를 뽑든 상관없어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싹 다 반드시 이 팩토리얼만큼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이 일어난다면 나누기를 진행해요. 전부 다 중복이니까 빼는 건 의미가 없고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부분의 경우에서만 중복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빼기를 진행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말할 수 있죠. 질문 있나요?
자, 이어서 11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3번은)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시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3명, 3명, 1명으로 조를 짠 거죠. 맞아요? 조 짜기니까 어떻게 해요?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3명 뽑은 다음에 지금 이게 3, 3이 어때? 똑같지? 똑같은 개수만큼 찬비야 고개를 들어라. 똑같은 개수만큼 우리가 2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세조가 나왔잖아. 근데 그 세조 보고 뭐래? 자, 청소하러 갑시다 하면 뭐야? 자, 과학조 청소할 조, 음악실 청소할 조, 미술실 청소할 조를 고르는 것이므로 얘네들에 대해서는 배열한다는 의미로 3팩토리얼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7C3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C1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라서 70이 되고요. 그 70을 배열한 6, 420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조 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분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청소하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학생이 많으니까 알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더라고요. 리그랑 토너먼트의 차이가 뭐죠? 리그랑 토너먼트의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반대로 말했습니다. 알았죠? 리그는 모든 애들이랑 뜨는 거야. 그게 리그입니다. 모두 다 경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순위가 좋은 애들, 순위가 이거인 애들이 이제 진출, 그 다음 경기를 나가는 거죠. 그게 리그의 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스포츠는, 거의 모든 스포츠는 다 리그를 합니다. 거의 다 리그제를 해요. 그럼 토너먼트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자, 승. 이기면 올라간다. 승자. 이긴 사람은 승. 올라간다. 오를 승. 그래서 승자, 승. 하는 게 토너먼트죠. 월드컵 알아요? 맞아요. 월드컵. 월드컵 본 적 있어요? 월드컵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죠? 월드컵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리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 특히 여학생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는 못 나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아예 모르는 여자애들이 되게 많아. 스포츠에 관심도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남학생들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인데 이제 월드컵 진출전이라고 해서 아시아, 유럽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리그제를 합니다. 리그제. 그래서 한 아시아에서 몇 조를 만들어내고 걔네들끼리 이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축구를 다 해, 한 번씩.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승패가 제일 좋은 애들을 이제 2개씩 뽑습니다. 2개씩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예선을 해요. 그럼 이 월드컵 예선은 결국 또 전 세계 애들이 모여서 하잖아. 근데 되게 많겠지. 각 대륙에서 몇 명씩 모였으니까. 근데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을 한 번에 이제 떨어뜨리기 좀 그러니까 거기서 또 리그제를 합니다. 4명 모여서 4팀 모여서 또 리그를 해요. 4팀 모이면은 4팀 모여서 리그제 하면 몇 번 경기해요? 4C2.
네, 6번 합니다. 이 6번의 결과 중에 물론 우리나라는 3명이랑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도 3번, 쟤네도 3번 한씩 하다 보면은 총 6번의 경기가 나와요. 그 6번의 경기 중에 승패가 제일 좋은 팀 2개를 1등, 2등으로 골라서 토너먼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6강이에요.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하려면 3번의 경기 중에 최소한 1승 이상은 해야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6강이면 어떻게 해?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면 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리그랑 토너먼트 차이예요. 그래서 리그는 일반적으로 대진표라는 게 없는데 토너먼트는 대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진표는 뭐예요? 대진 하는 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붙는 표야. 자, 대진표를 짭니다. 6개의 팀이 올라왔대요. 대진표를 짤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일단 간단히 설명부터 할게요. 대진표의 결과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제 반대를 해. 아니, 쟤네는 지금 한국은 중국, 미국이랑 같은 대진에 있으면 너무 편하지 않냐? 우리 브라질이랑 독일이다. 말이 안 된다. 너무 불합리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를 다시 짜자고 합니다.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로비 같은 거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짜줬어. 자, 대진표 달라졌죠? 맞아요? 안 달라졌죠? 하나도 안 달라졌어. 결국 일본은 처음에 독일이랑 붙고 여기서 이긴 애가 반드시 브라질이랑 붙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반드시 첫 번째에 붙고 그 다음 미국이랑 이제 승자승 그러니까 올라간 애가 붙는 게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치? 일종의 조짜기가 됩니다. 조를 짠 거죠. 맞아요? 조짜기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인식한다? 분할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분할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대진표 짜는 건 다음과 같이 짭니다. 일단 이 6명을 3개로 나눠요. 자, 근데 3개가 같아서 우리가 뭐라고? 중복이 일어나는 거죠. 200분의 1을 합니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중복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아까처럼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브라질, 독일이 있어요. 자,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여기에다가 배열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전승을 한 명 고릅니다. 셋 중에. 맞아요? 왼쪽 조의 부전승. 그럼 오른쪽 조도 부전승 골라야겠죠? 맞아요? 오른쪽 조 부전승.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러면 대진표가 완성된 겁니다. 끝. 자, 왜 그러냐면 왼쪽 조에서 부전승, 말했잖아. 부전승만 뽑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부전승이 아닌 좋은 거니까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조에서 부전승 하나만 뽑으면 결정되고 오른쪽 조에서도 부전승 하나만 뽑으면 결정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끝났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C3은 어차피 1이니까 안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날리면 90이 되겠다. 이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조합 중에 분할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